3년 안에 부동산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은 올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부동산 꼭지는 아니잖아요. 남들이 뭐 더 빠진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꼭지는 아니잖아요. 이거가 되게 중요하죠. 앞으로 뭐 더 하락한다는 분도 뭐 20 몇 년까지 더 하락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시지만은 넉넉하게 얘기하면은 3년 안에 기회가 한 번은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을 살 때 대출이 네네.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대출 한도 계산 같은 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집 같은 경우에는 그 대출을 해주는 한도 계산을 두 가지로 하는데요. DSR을 기준으로 하냐, DTI를 기준으로 하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대출 한도가 유리한 거는 DTI 방식이 더 유리합니다. DTI 방식은 DTI 60%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연봉 1,000만 원당 대출 한도 1억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쉬울 것 같아요. 대출 한도가 연봉 1,000만 원당 1억이다. 그러면은 내 월급 300만 원이다라고 했을 때 대출 한도가 3억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DTI를 적용한 대출을 못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이제 5억 이상의 대출을 받을 때 아니면은 9억 이상의 가격을 가진 집을 살 때, 9억 이하의 집을 살 때 5억까지는 특례보금자리 대출이 소득 관계없이 하기 때문에 DTI 방식으로 계산이 가능한데 내가 필요한 한도가 5억이 넘는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살려고 하는 아파트 가격이 9억이 넘는다면 이거는 이제 DSR 방식으로 계산이 돼요. DSR 방식으로는 다른 대출이 없다라고 했을 때 내 소득 1,000만 원당 400만 원 정도 대출이 나와요. 엄청나게 줄어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득이 조금 적거나 아니면은 한도 5억 이하 9억 이하의 집을 살 때는 DTI 대출이 유리합니다. 연봉 1,000만 원당 1억 대출 나온다. 그럼 뭐 1억 대출 나온다고 뭐 1억을 받으시라는 건 아니고 그것까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책에 보면 그 생애 주기별 투자 네네. 방법이 있는데요. 혹시 생애 주기별 대출 방법도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은 미혼 청년이나 아니면 신혼부부 아니면은 소득이 많은 맞벌이 가정이나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지? 미혼 청년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일단 결혼을 하는 사람이 이제 집이 필요하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근데 30세 이상이 되면 30세 이상도 디딤돌 대출이 가능합니다. 연봉에 대해서. 근데 한도가 좀 작아요. 미혼일 경우에는. 그리고 신혼부부일 경우에는 또 신혼부부는 또 대출, 디딤돌 대출 한도가 또 4억까지로 늘어납니다. 근데 4억을 3% 이자로 대출을 받아보면요. 1년 이자 1,200만 원, 한 달 이자 100만 원, 4억을 대출해 줬을 때 1년 한 달 이자가 100만 원 정도예요. 4억 대출일 때 100만 원 정도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5억 이하의 아파트를 대출 4억 정도로 했을 때 이자가 100만 원 이하를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3%라고 하는 거는 최대치예요.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 2.15%에서 3%까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전자계약을 한다든지 청약통장이 있다든지 뭐 그 중에서 몇 가지 우대금리를 받게 되면 2%대로 내려가게 돼요. 그러면 이자가 이제 100만 원보다 더 낮아지는 거예요. 약간 내가 신혼부부인데 지금 전세 4억, 5억에 지금 살고 있어. 근데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내고 있다라고 했을 때 전세자금 대출 이자보다 어쩌면 디딤돌 대출 이자가 더 작을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내고 있는 이 정도 주거비에서 이 정도 쓰고 있는데 이 정도로 살 수 있는 거 디딤돌 대출 신기한 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들은요 이런 지식이 없어요. 디딤돌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근데 디딤돌 대출을 받아야 되는 그 차의 이런 분들은 이런 지식이 없어요. 저도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땐 이걸 몰랐고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와 이거 좋은데 지금 제 친구 전세자금 대출 이자 6.6% 내고 있거든요. 근데 디딤돌 대출 이자가 2.7%, 2뭐 우대금리 많이 받으면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전세자금 대출 이자 2억보다 어쩌면 내 담보대출 4억 이자가 비슷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금리 때문에.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네.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 같은 경우 디딤돌출 한도가 좀 높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소득이 많은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그 DSR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상급지 갈아타기를 했을 때 실제로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좋은 집에서 살면서 이사만 해도 계속 부자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소득이 적을 경우에는 주거의 비용을 좀 내리면서 갭 투자라 그러면 소액으로 막 여러 개 사는 걸 얘기하는데, 내가 앞으로 들어가고 싶은 집을 미리 전세를 끼고 사놓는 것도 갭 투자예요, 사실은. 그게 더 바람직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이 과정이 너무 힘들면 부부 사이에 제 사이가 나빠지고 그래요. 제가 아는 분 한 분 얘기를 해볼게요. 이분이 부모님이 학교를 다니셨었는데 학교가 강남으로 이사를 하면서 그 집에 있던 집을 팔고 강남에 집을 사신 거예요. 그때 교사 월급으로 상상이 안 되는 그 집을 사셨는데 정말 그 물하고 김치만 먹고 사는 거예요. 집이 무너질 것 같은 집을 사가지고 대출 갚느라고 정말 삶의 여유가 한 개도 없이 사셨는데 그게 역삼동이에요. 그런데 학교도 다닐 때 되게 많이 힘들었어. 왜냐면은 나 말고 다 부자인 거예요. 이분도 가난한 건 아닌데 그 동네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좀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고 약간 이게 우울감, 성인이 됐을 때도 약간 우울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울증이 우리가 생각하는 막 우울하고 남들하고 대인관계 이런 우울증만 있는 게 아니라 불안감이 심한 우울증이 있으셨던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집에 오면 밥상이 날아다녔대요. 부모님이 싸우시면서. 근데 결국은 역삼동 건물주가 되셨어요. 진짜로 이 집이 무너졌대. 대출 갚을 때쯤 진짜 집이 무너져서 다시 대출을 일으켜서 다가구를 지으신 거예요. 이 다가구에 이제 임차인을 들이면서 이제 또 다시 대출을 갚아 나가고 온전한 역삼동의 그 건물주가 됐어요. 이 건물주는 됐는데 이제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 과정이 한 몇 년 정도 됐을까요? 한 세대를 다 갈아 넣었다고 봐야죠. 이제 자식을 위해서 사실 뭐 본인을 위한 것도 있지만 그 자산 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삶에 여유가 너무 없이 조금 노년까지 살으셔서 힘든 세월을 사신 거예요. 한 세대가 희생을 하지 않으면 부자가 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자 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제가 막 이런 거 했는데 결국은 이게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수단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내가 잘 견딜 수 있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도 이제 다주택 투자자고 그런데 플랜을 A, B, C를 세웠어요. 이게 안 되면 이렇게 하고 이게 안 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 해결이 되겠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걸 맞으면서 A, B, C가 다 안 됐어요. A, B, C가 다 안 되고 D로 해결을 했습니다. 해결은 했는데 제가 좀 준비했던 이게 다 안 먹히더라고요. 항상 내가 생각처럼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하시고 내가 지금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선택이 없는지 공부를 하면 조금 더 좋은 선택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월세 내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고 지금은 부동산 꼭지는 아니잖아요. 남들이 뭐 더 빠진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꼭지는 아니잖아요. 이거가 되게 중요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서 굉장히 좋고 앞으로 뭐 더 하락한다는 분도 뭐 20 몇 년까지 더 하락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시지만은 넉넉하게 얘기하면은 3년 안에 기회가 한 번은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오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그 고덕 그라시움 수강생도 한 번만 잡았으면 되는데 그걸 다 피해 다니신 거예요. 진짜로. 두려워서.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항상 좋은 기회와 두려움이 같이 오거든요. 근데 이걸 항상 안 하는 걸 선택을 하셨던 거예요. 기회가 제가 보니까 자주 와요. 살면서 3번이 온다 그러는데 크고 작은 기회가 생각보다 자주 옵니다. 3년 안에 부동산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은 올 겁니다, 여러분. 그때 눈 뜨고 있다가 지나가는 거 잡으셨으면 좋겠어요.